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고 넘어가시지만 혼자 많이 끙끙 앓고 계실 성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교통이 무조건 호르몬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산부인과 갔는데 질염은 아니라고 하더라.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 질정제랑 치료를 했는데도 비슷하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나 질염 문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교통을 이런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골반저 근육, 신경, 자율신경계 문제까지 엮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요인인 골반저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골반 바닥 부분에도 근육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근육이 자꾸 긴장을 하게 되면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근육이 이제 긴장을 무의식적으로 좀 했을 때 아프게 느껴지고 또 이 아픈 자체가 근육 긴장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골반저 근육이 긴장을 하는 이유는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해당 부위에 힘을 잘 못 빼시는 분들에게서 좀 종종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오래 앉아 있으면은 질 입구 주변이 뻐근하다든지 아니면은 관계를 하다 보면은 해당 부위 근육들이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뻑뻑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많이들 호소하세요. 두 번째 요인은 신경과민입니다. 회음부 쪽이랑 질 쪽으로 담당을 해주는 신경이 존재를 하는데 이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해당 부위 감각이 되게 예민해진 경우를 말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자극이 1 정도라고 하면은 이 신경이 손상되면은 10, 100 이렇게도 뛰어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성교통을 단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감각신경계 과민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내 컨디션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증상이 좀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자율신경 문제입니다. 성교통을 겪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거나 만성 피로가 엄청 심하거나 수면 부족이 심하거나 오래된 소화불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계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몸에서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작은 통증도 아주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은 안정감도 떨어지고 신경이나 감각들도 엄청 과민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성 호르몬 문제도 중요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이라든지 출산 직후 또는 수유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질 점막이 건조해져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질정제를 처방을 받는 등의 치료들이 좋기는 한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된다 하시면은 골반 근육이라든지 신경 문제라든지 자율신경계 문제를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교통을 단순히 호르몬 문제로만 보지는 않고요. 골반도 근육이나 신경 문제 또는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과흥분된 신경 주변에는 신경 손상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피톡신이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극초단파나 텐스 치료, 전기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들로 골반저 근육 긴장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만성 피로라든지 불안도나 전체적인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아주 뚜렷하게 심한 경우에는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을 한다거나 그분에게 필요한 여성공진단 같은 거를 처방을 해드리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성교통이 단순히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검사상 큰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저 근육이나 신경 그리고 자율신경계 문제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호르몬 문제로 많이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질정제를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호르몬 때문에 건조해졌기 때문에 윤활제 같은 걸 많이 처방을 하는 식으로 치료를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질염이 조금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대한 항생제를 좀 쓴다든지 아니면 세균 치료를 위한 질정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신경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로 회음부 쪽에 회음신경이라고 있는 부분이 부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손상이 되어서 안쪽이 뭔가 좀 이상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직접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골반조 근육 긴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직접 촉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형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골반조 근육이 긴장이 생기기 쉬운 체형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아피톡신은 천연물 제제기는 한데 쉽게 말을 하면은 벌독에서 뽑아낸 주사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사람 몸에 쓸 수 있게끔 정제를 해서 쓰는 건데 벌독 중에서도 되게 농도가 높고 아피톡신이라고 정의를 할 만한 성분들을 갖춘 친구들을 이제 아피톡신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냥 주사 형태의 어떤 제제입니다. 손상된 신경에다가 직접 시술을 하는 거라서 회음부 주변에다가 직접 시술을 하게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이게 맞을 때 살짝 따끔따끔하기는 한데 막 되게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냥 맞고 나서 통증보다는 간지러움이나 열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정확히는 진단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도 뭐 근육만 긴장된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간단해서 한 2달 정도면 충분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신경도 손상됐고 근육도 긴장이 돼 있고 자율신경계 문제까지 같이 있다 하면은 길어지는 분들은 4, 5개월도 치료를 해요.